배당주를 하실 거면은 이 나오는 시점보다는 들어가는 시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쌀 때,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배당을 들어가는 게 이렇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배당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생각했던 배당금을 미래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희가 항상 여쭤보는데 뭐 사면 될지 추천해주세요. 아, 저 맨날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정리하면은 뭐 안녕하세요. 북구미 한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1편에서 염동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배당주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1편에서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매력을 되게 좀 강하게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별로 안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니요. 저 진짜로 한 포트폴리오의 한 20-30% 정도를 배당주로 한번 사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지. 아, 배당주요? 네네. 이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되게 재미없는 기업들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배당주로 인해서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재미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배당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가끔 생겨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자체는 이미 높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올해처럼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을 하면은 배당을 예전만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당연히 일시적일 수도 있고 사업의 산업의 구조적인 이슈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래가지고 배당금을 못 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가가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많이 떨어지겠네요. 왜냐면 그렇죠. 그 배당을 많이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그 컸었으니까. 기대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주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수익을 얻어볼까 해서 들어갔는데 배당도 못 받고 주가도 떨어지면은 이거는 굉장히 매력이 양방으로 떨어지는데? 얻어가거든요. 어렵습니다. 그 네, 배당 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배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자율이 예금금리가 몇 퍼센트인데 뭐 배당 수익 지금 4% 5% 주는 기업이 있단 말이야.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자칫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뭐 이자 받은 거 배당 받은 거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오히려 주가 떨어진 거를 좀 메꾸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바로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게 핵심적인 리스크네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할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뭐 배당을 못 준다 이런 걸 예상하기 어렵고 맞습니다. 결국은 배당 수익 높은 거 위주로 사게 될 텐데 네.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배당주 하면은 다들 생각하시는 게 배당 수익률을 생각하시거든요. 네네.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배당금을 내가 들어간 주가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같은 가격에 샀을 때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이 배당 수익률이 높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도 예상하지 못한 경제 충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올해 3월과 같은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사면은 배당금이 똑같다면 내가 주가를 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예금이나 적금이랑 다른 거는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배당주를 하실 거면은 이 나오는 시점보다는 들어가는 시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쌀 때,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배당을 들어가는 게 이렇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만 쫓아가는 거는 약간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시장에서 배당 수익률 뭐 5%, 6% 주는 종목들도 가끔 있거든요. 왜 5%, 6%의 배당 수익률을 시장에서 용인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들 올해는 어떨지 몰라도 내년엔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배당금을 계속해서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 높은 배당 수익률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높았다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배당금을 계속해서 늘리는 기업을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주가지수 중에 배당과 관련된 주가지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배당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S&P 아리스토크렛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리스토크렛이라는 게 그 귀족이라는 뜻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종목이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S&P 500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2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었던 기업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매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매년 배당금을 늘려가지고 20년 동안 꾸준히 늘린 기업들로만 이게 구성이 되죠. 한국은 20년씩 배당 늘린 기업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경기의 변동성도 좀 컸었고요. 선진국의 이렇게 반열에 지금 좀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산업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20년, 25년씩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S&P 500에 있는 기업들로만 하더라도 20개 이상 기업으로 인덱스를 만들 수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보다는 이 배당 수익을 계속해서 늘려온 기업들이 사랑받아온 이유는 배당 수익률 자체는 낮을 수 있지만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배당금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좋다라는 거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단순히 작년에 배당금 얼마 줬고 지금 주가가 얼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구한다 이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그 전까지 해가지고 배당금을 늘려왔는지 줄여왔는지 유지했는지 이거를 같이 보시면은 좀 더 승률이 높은 그 배당주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저희가 항상 여쭤보는데 뭐 사면 될지 추천해 주세요. 저 맨날 합니다. 맨날 네.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20년씩 한국에서는 배당을 늘린 기업이 별로 없어요. 10년도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배당주 투자를 하려면 배당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당이 늘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매출액이 매년 늘어났고 분기 말고요. 연간으로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순이익도 매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배당금도 줄지 않았고 매년 늘었던 기업만을 찾으면 얼마 안 되거든요. 정리하자면은 매출액, 순이익, 배당금이 최근 한 4, 5년 동안 한 번도 감소하지 않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대응을 하면은 그 성공적인 배당주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매출액, 순이익, 배당금 동시에 다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정리하면은 뭐 LG생활건강, 더존비지온, 삼성증권, 민호공업, 콜마 B&H 이런 기업들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 아는 기업들이고 재미없는 기업들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업들은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고 순이익이 감소하지 않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배당금도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당주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그게 마지막 아니었어요? 아니고요. 이 말씀해주신 배당주 종목 말고 네. 혹시 뭐 다른 추천해주실 만한 전략이나 아니면 아, 상품 네, 그거 혹시 뭐가 많죠. 있을까요? 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ETF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해외 ETF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해외 ETF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안정적으로 주는 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 배당주, 배당 ETF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S&P 아리스토크렛 인덱스라는 거를 좀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크렛이 제가 귀족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추종하는 ETF 중에 NOBL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배당 측면, 주가 측면에서라든지 배당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의 98%가 12월 결산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주는 시점도 연말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있고 분기 배당과 연말 배당에 큰 차이가 없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ETF들도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좀 다양한 배당주 투자 전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당주 투자 유의점을 여쭤봤었는데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꾸준히 그게 유지된다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 갑자기 배당금이 줄거나 배당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배당주를 매입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보다도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오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추천 배당주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배당금이 최근 몇 년간 감소하지 않은 기업으로 LG생활건강, 더존비즈온, 리노공업, 콜마 B&H, 삼성증권 이 정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외 ETF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염동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